놀랬습니다. 무려 14명이나 입찰을 했고 낙찰가도 감정가 72%가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감정가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거품이 있었거든요. 싸게 사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낙찰 대금 5억 1600만 원 됐죠. 거기다가 3억 9천만 원까지 추가로 인수하게 된다고 하면 아까 시세가 한 6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9억에 이 아파트를 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배당 요구를 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광장입니다. 최근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배당 요구한 사건을 다룬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만이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이 배당되지 않고 낙찰자가 전액을 다 인수해야 되니까 상당히 낮은 가격까지 떨어졌을 때 입찰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을 확인해 보니까 놀랬습니다. 무려 14명이나 입찰을 했고 낙찰가도 감정가 72%가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사실 그 감정가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거품이 있었거든요. 시세 조사를 해보니까 감정가의 80% 정도가 실제 시세였는데 결국 시세 대비해 본다면 크게 싸게 사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보증금을 인수하게 된다면 아주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무려 3억 9천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지나간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데요. 이번 사건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흔히 말하면 그 깡통 전세라고 불려지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것들이 경매로 나온 사건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많은 부분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 요구를 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사건이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판단을 잘못하면은 좀 더 싸게 살려고 했다가 오히려 몇 배 비싸게 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사건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그 해당 사건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자료인데요.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감정가가 7억 1천만 원인데요. 최근에 그 시세 조사를 해보니까 6억대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은요. 1차, 2차 때는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49%까지 떨어져서 3억 4,790만 원인데요. 자, 일단 여기서 이날 입찰기일에 14명이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됩니다. 낙찰가는 5억 1,699만 9,999원, 5억 1,7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감정가에 비교해 보면은 72.82%가 됩니다. 아까 뭐 시세가 한 6억대까지 떨어졌다고 했는데 뭐 시세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현재 그 낙찰가는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싸게 샀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이 3억 9천만 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는 전체가 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라고 당시에 판단을 해서 조심하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임차권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의 현황인데요. 임차는 조승모 씨고요. 보증금이 3억 9천만 원입니다. 대항력이 있습니다. 선수의 임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이상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당 요구와 관련해서는 2022년 2월 9일 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가 2022년 3월 2일이니까 배당 요구 종기 내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큰 이변이 없다고 하면 배당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조승모 씨인데 배당 요구를 한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조승모 씨에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증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전부 공사가 양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사가 양수를 하게 되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해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처럼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한번 조문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직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만이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과연 이런 경우에도 유효적법한 배당 요구로 볼 것이냐.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 뭐 낙찰대금이 5억이 좀 넘었잖아요. 그 돈 가지고 3억 9천만 원은 다 배당을 받고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할 부담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만이 배당 요구를 한 것이 부적법한 배당 요구라서 배당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결국 공사는 임차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3억 9천만 원이라는 임차 보증금 전부가 낙찰자에게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낙찰대금 5억 1,600만 원 냈죠. 거기다가 3억 9천만 원까지 추가로 인수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9억에 이 아파트를 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까 시세가 한 6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3억 이상 비싸게 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위험성이 있는 아파트라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사가 비록 배당료를 했지만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임차 보증을 배당할 수 없고, 따라서 낙찰자가 3억 9천만 원을 다 인수할 사안이니까 낙찰가가 충분히 떨어진 상태에서 입찰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임대차 기간을 참고로 한번 볼까요? 여기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2년 11월 23일인데요. 지금 아직 기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배당률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보면 기간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배당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배당료가 부적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과 나아가서 그 입법 취지까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이 제7항에서는요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그 우선 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 등이 그것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금융기관이 양수를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 그 금융기관이 비록 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했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승계해서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경매 절차 같으면은 이제 배당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것입니다. 해당 조항이 바로 요건데요. 주임법 제3조의 2, 제7항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이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그 금융기관 등에는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변제권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둠과 동시에 한편으로는요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시킬 목적으로 조문 하나를 더 두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임법 제3조의 9항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고 그 입법 취지까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항의 규정인데요.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자, 이 법이 2013년 8월 13일 날 신설이 돼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이 조문의 취지는 어떤 의미냐면요.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가 됐을 때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둔 규정입니다. 자, 우선 변제권 행사라는 건 뭐겠습니까?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해서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을 제한시킬 목적으로 둔 규정이라는 것이죠. 그 취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임차인 같으면은 존속기간 중에 경매가 나왔을 때 선택권이 있잖아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보증을 받아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임차권을 낙찰자에게 인수시켜서 존속기간이 살다가 나갈 수도 있고, 이 선택권이 임차인한테는 있는데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선택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임대차 해지가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법 해석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신설될 당시 그 입법 취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입수해 봤는데요. 그 당시에 입법 취지와 관련된 의사록입니다. 법사위 회의록인데요. 그 당시 주임법 제3조 2 구항 신설과 관련해서 전문의 의견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8쪽에 보면 원 개정안에는 없던 내용을 이번 조율 과정에서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항이 원래는 없었는데 신설을 했다는 얘기죠. 구항을 보시면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을 대리 또는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임대차 기간 존속 중에 임차인은 계속 점유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임대차를 끝내고 자기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돈만 받아서 나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에 강요해 가지고 나가라 하는 그런 불공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제3조 이 구항을 신설하게 된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전세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 등은 만약에 기간 도중에 경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우선 변제권의 행사, 다시 말하면 배당 요구 등을 해서 보증금을 배당받는 것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규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규정에 반해가지고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주임법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주임법 규정에 위반해서 행해진 것은 무효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배당 요구 자체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공사에게 배당을 해줘서는 안 되고요. 설령 배당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배당으로서는 무효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 보증금 전체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걸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 요구했을 때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배당 요구를 할 당시에 아직 존속기간이 남아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 존속기간이 남아있다라는 것은요, 꼭 애초에 그 약정한 존속기간 뿐만 아니라 법정 갱신 내지는 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존속기간이 연장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연장된 기간 도중에 이렇게 경매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